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을 맞아 보내주신 보험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좀 우울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네이버나 토스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아주 간편해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지갑이 얇아진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삶이 편해진다고 하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만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상반된 소식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그래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큰 흐름이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비용 부담의 증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술을 통한 편의성 향상.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또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역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돈 문제겠죠. 내 지갑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부터 시작해볼게요.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싼데 이건 정말 매년 반복되는 레퍼토리 같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이미 87%대에 진입했어요. 87%나요? 네. 삼성화재는 87.9%고요. 보통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적자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긴 셈이죠. 여기서 손해율이라는 게 쉽게 말해 보험사가 받은 돈보다 내준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 뭐 그런 거잖아요. 정확해요.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데 이 수치가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품값하고 수리비의 급등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경미한 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가는 식의 과잉수리 관행도 한몫하고 있고요. 결국 그 비용이 돌고 돌아서 운전자들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 같이 얼마씩 더 내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앞으로는 운전 습관이나 사고 이력에 따른 보험료 차증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고요. 안전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더 몰아주고 위험한 운전자에게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거죠. 어쩌면 그게 더 합리적인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동차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내는 돈이 적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품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아, 갱신형 상품들 말씀이시죠? 네, 소위 갱신형 상품이나 보장을 아주 잘게 쪼개놓은 특약 상품들이요. 특히 2026년에 나오는 5세대 실손 보험은 보험료가 30%나 저렴해진다고 해서 혹했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겠죠. 보험료 30% 인하라는 말은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보장 항목 축소와 자기부담금 증가가 있어요. 자기부담금이요? 네, 예를 들어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 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가 직접 내야 하거나 아예 보장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조삼모사라는 거네요. 처음에 조금 싸게 가입하는 대신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을 덜 받게 되는 구조. 맞습니다. 갱신형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싸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는 현재의 저렴함이 아니라 미래의 총 비용과 보장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해요. 보험의 진짜 목적은 감기 치료비 몇천 원 아끼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삶이 무너지는 걸 막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태아보험 이야기예요. 아, 네. 저출산 시대라 걱정이 많은데 역설적으로 아이 한 명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VIB 트렌드 덕분에 태아보험 시장은 아주 뜨겁다고 해요. VIB. Very Important Baby. 네. 심지어 삼성화재는 손해율이 106%에 달한다고요. 이건 그냥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맞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은 돈보다 6%나 더 많이 내주고 있으니 막대한 손해죠. 그런데요. 하지만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특히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아이들 발달 지원 치료 같은 부분에서 실제로 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방금 전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태아보험 손해율은 훨씬 더 높은데 그럼 이것도 결국 다른 상품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미래의 태아보험 보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와, 정말 그러네요. 결국 보험은 거대한 제로섬 게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쪽에서 이득을 보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메워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상품이 좋다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돈 문제는 바로 연금이에요. 아, 연금이요? 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64년으로 나오면서 이제 사적연금 준비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는 1층 건물만으로는 노후를 버티기 어렵다는 게 확실해졌으니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아 올리느냐가 관건이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원금 손실은 꺼리지만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내 투자 성향에 맞는 3층 건물을 미리미리 설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갑 사정은 점점 팍팍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발전 덕분에 일상적인 보험 처리는 훨씬 편해졌다는 소식도 눈에 띄네요. 당장 보험금 청구만 봐도 그렇죠. 이건 저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셨어요? 예전엔 병원비 몇천 원, 몇만 원 청구하자고 서류 떼고 보험사 앱 새로 깔고 사진 찍어 올리고 아, 그 과정이 복잡하죠. 너무 귀찮아서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늘 쓰던 네이버나 토스 앱으로 병원 예약부터 결제, 실손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포인트까지 준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렇게 잊고 있던 숨은 보험금을 찾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커요. 현재 약 2만 3천 곳의 병원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큰 변화예요. 다만 아직 전체 의료기관의 22% 수준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제가 가는 병원은 아직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풀어야 갈 숙제죠. 하지만 이런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참여하는 병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결국 소비자들이 편한 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이런 플랫폼 경쟁 이야기를 하니 삼성금융그룹의 통합앱 모니모 소식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아, 모니모. 관련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총력전에 나섰다고요. 보험, 카드, 증권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다 보여주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면성이 뚜렷해요. 분명히 편리한 점이 많죠. 내 모든 금융 자산을 한눈에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요.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준다는 건 큰 장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인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제 모든 금융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카드사 앱에서 유아용품 결제를 많이 한 기록이 있다면 모니모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곧 자녀 교육보험이 필요하겠군 하면서 관련 상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건 맞춤형 추천인 동시에 아주 정교한 교차 판매의 기회가 되죠. 편리함의 대가로 나의 데이터를 재고가고 그 데이터는 다시 내 지갑을 열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편리함에 대한 대가, 이 키워드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안정판매 모니터링, 소위 해피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어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만약 내가 자필 서명을 하고 확인 전화에 네네 라고 대답했다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재확인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일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해질수록 그 마지막 확인 절차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거든요. 내가 오해했다, 설계사가 다르게 설명했다는 주장은 녹취록에 남아있는 네라는 대답 한마디를 이기기 어려워요. 설계사분들이 종종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다 네라고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군요. 아주 위험한 함정이죠. 해피콜에서 묻는 질문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상품이 은행의 예적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같은 질문 하나하나가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의 완성 과정이거든요. 아, 그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아니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도와 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치열하더라고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대표적이에요. 네, 정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하려고 하자 의료계가 개인정보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걸 줄여서 보험료 누수를 막고 그게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하게 필요한 치료까지 과잉 진료로 오해받아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의사가 이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는 꼭 필요한 치료도 망설이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혹은 그대로일 수도 있겠네요.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죠? 아, 그 로보팔 사건이요? 네. 수출용 로봇팔이 배에 실리기도 전에 육상에서 운송되다가 망가진 사건이었어요. 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우리 생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싶었는데 들어보니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바다 위 사고에 적용되는 해상법의 배상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아, 덕분에 보험사는 운송사로부터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됐고요. 보험사가 손해를 덜 보게 됐다는 거네요. 그럼 혹시 창고에서 망가진 로보팔 하나가 몇 년 뒤에 제가 이용하는 해상운송 관련 보험료를 아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일종의 나비 효과죠. 와,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판결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보험 시장의 요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보험 시장은 지금 부담 증가와 편의성 향상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고 갱신형 상품의 미래 가치는 불안하지만 당장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너무나 쉬워졌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소비자의 신중한 확인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절차가 편리해지고 간소화될수록 그 편리함에 나의 권리나 책임을 그냥 맡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클릭 한 번, 네라는 답변 한마디의 무게를 스스로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 다룬 소식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데이터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는 것 같아요. 데이터. 금융사들은 모니모 같은 앱으로 우리의 금융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려 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해서 보험료 누수를 막으려 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데이터 통합과 디지털 혁신은 과연 우리에게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현명한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더 세련되고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